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정훈의 월곡답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곡답가는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 그 평가원에서 모의고사를 낼 때, 이제 그 모의고사나 뭐 수능을 출제를 할 때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수능은 계속 뭐가 나오고 있냐면, 가사. 그죠? 가사가 나오고 있어요. 가사.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뭐 나왔죠? 이번 수능에서 그 탄군가 나왔죠? 그 전에 뭐 연행가, 뭐 또 그 전에 또 뭐 일동장휴가 이런 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수능에는 가사를 내고 있고 6월, 9월 모의고사 때는 이런 연시조들을 내고 있어요. 연시조. 근데 이 연시조들은 그냥 내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수특 연계, 수특이나 수완 연계로 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내냐면요. 여기서 지금 1, 4, 5, 7, 9 이렇게 연계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수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빠진 것들 2, 3, 뭐 6, 8, 10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자꾸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뭐 아무래도 6월, 9월 모의고사를 잘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멘탈 관리를 위해서 이런 어떤 그 월곡답가 같은 연시조의 이 빠진 부분들은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을 꼭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이 수특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만 수업을 할 건데 나중에 여유가 되는 대로 시간적 여유가 되는 대로 나머지 빠진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모르더라도 여기에 수록된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강 어떤 내용인지를 흐름을 알고 있으면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고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고 이런 어떤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수특에 수록된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되는 대로 전문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볼까요, 이제? 제목부터 볼게요. 월곡답가예요. 그럼 이 월곡이 뭐야, 도대체 월곡? 월곡은 뭐냐면요. 우배선이라는 당시에 실존했던 인물이 있대요. 이 월곡 우배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사대부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소박하게 살고 그리고 또 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의병도 일으키고 막 이런 아주 긍정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훈이라는 작가가 이 우배선에 대한 어떤 예찬의 태도 예찬 그리고 뭐 흠모한다 그러죠. 그죠? 흠모 그리고 되게 본받을 만한 그죠? 그런 어떤 바람직한 가치를 지닌 인물로 생각하고 이제 얘를 예찬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우배선이 이 죽은 다음에 썼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우배선에 대한 추모의 정, 그죠? 추모의 정, 뭐 그리움의 정 이런 거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우배선이라는 긍정적인 인물을 형상화를 함으로써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치, 그죠? 바람직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본받을 만한 가치, 긍정적인 가치.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인물형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대에 이런 인물들이 긍정적이다라는 작가의 가치관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옛사람, 지금 사람 이목구비 같건만은 이랬어요. 옛사람은 뭐냐면 옛날 성인들을 말해요. 성인들. 뭐 성인이라고도 하고 뭐 성현이라고도 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옛날 사람들. 옛날 사람, 지금 사람 이목구비가 같아. 그러니까 얼굴 생김새가 비슷해. 그런데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워하는가? 옛사람은 나를 모르니까 나 혼자 옛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맞지, 그지? 그런데 지금도 옛사람이 계시니 지금 옛사람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이 옛사람과 같은 이런 내가 본받을 만한 성인과 같은 인물이 계시니 이거예요. 그럼 그 옛사람 지금 있는 그 옛사람과 같은 그분은 누구예요? 바로 이 월곡이죠. 그죠? 월곡. 우배선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옛사람이 계시니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내가 그를 되게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벗이었을까요? 이 정훈이라는 인물과 월곡이라는 사람은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그럼 만난 적이 없으면 어떻게 친구야? 당연히 내가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내 벗인가 하노라 라는 표현에서는 화자가 이 월곡이라는 사람을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벗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벗은 아니었지만.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자, 여기 무슨 법 있어요? 청송으로 울타리 삼고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대구법 있네. 그쵸? 대구법 있어.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나요? 청송의 청, 백운의 백 뭐 나왔어? 색채 대비. 색채 이미지 이렇게 색채 대비예요. 대비.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더 어떤 감각적인 이미지. 그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 청송이 뭐야? 소나무잖아. 소나무. 소나무의 상징적 의미는 그냥 자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조절개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지조절개. 그리고 백운의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혹시 청운에 오르다란 말 알아요? 청운에 오르다? 그건 되게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청운의 반대는 백운이야. 백운. 그러면 이건 뭐야?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거야.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바로 백운이에요. 그럼 보세요.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촉삼간에 숨어 계신 저 번님 이랬어. 그럼 촉삼간은 뭐야? 초가집, 3칸짜리 초가집이란 뜻이란 말이야. 근데 이 촉삼간은 뭘 나타내냐면 이 번님이 촉삼간에 사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되게 소박한. 그럼 어때? 세속적인 욕심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소박한 태도를 가진 그 내 번님 누구야? 이 월곡이겠죠. 그쵸?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송의 아까 상징적 의미가 뭐 지주절개를 나타내고 백운의 상징적 의미가 뭐 자연에 은거하는 그러니까 초월적인 초탈했다를 깔까요? 아니면 뭐 세속과 단절했다고나 할까요? 그런 의미인데 근데 하필이면 또 울타리랑 장이란 말이에요. 울타리가 뭐야?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에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울타리를 왜 치는데? 딴 사람 못 들어오라고 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 장은 뭐냐면 커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커튼을 쫙 둘러놨어. 그럼 커튼 왜? 난 못 보게 하는 거잖아. 그럼 울타리와 장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뭐와 단절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이 그 속세와, 그죠? 이 속세가 너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속세와 내가 단절하고 싶다라는 마음, 나라는 거는 여기서는 월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곡이 사는 곳이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았고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촉삼간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 속세와 단절을 의미하는 시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울타리와 장은. 그래서 소나무로 울타리, 백운으로 장을 둘렀다. 이건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그죠? 초월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월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청송으로 울타리 삼고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촉삼간에 숨어 계신 이거 뭐야? 왜 숨어 있어? 숨어 있는다는 것은 옛날에는 그 속세가 더러울 때 그러니까 이 세속이 되게 막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막 시기 질투와 막 모략과 막 이런 싸움과 이런 것들 막 욕심 막 이런 게 많을 때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삶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 조선시대 때. 그럼 이 은거하는 삶을 우리는 또 숨어 산다. 이 은자가 숨을 은자예요. 그죠? 그래서 숨어 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숨어 계신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사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숨어 계신 저 번님, 흉중에 그 마음속에 진념이 없으니 진념은 어떤 욕심이에요. 욕심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내가 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진념이 없다. 그럼 그 진념이 없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 청송으로 울타리 삼고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촉삼간에 숨어 계신 이 모습이 결국 진념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흉중에 그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됐죠? 내가 그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번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이 번님이 누구겠어? 당연히 월곡이겠죠? 번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왜 바라봐? 그리우니까. 그쵸? 그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용추동 밖이요 구름다리 위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용추동은요, 이 누가 사는 곳이냐면 이 정훈이라는 이 작가가 사는 동네였대요. 그럼 이 용추동 밖이라는 것은 지금 이 용추동은 화자가 그죠? 화자가 거하는 곳이고 화자의 거처고 구름다리 위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구름다리 하필이면 왜 구름다리라고 표현했을까?
그럼 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자, 만약에 이 작품이 월곡이 안 죽었을 때, 요 부분이 안 죽었을 때 썼다라고 한다면, 되게 멀다. 그죠? 용추동 우리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내 지역이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있고, 또 구름다리 위에 있는, 저쪽 구름다리가 있나 보지 뭐, 거기 위에 있는 지비로다라고 표현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 그죠?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나타낸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용추동은 내가 있는 곳이니까 이승이고, 하필이면 또 그 구름다리의 위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구름다리 위. 그럼 당연히 이 구름다리 위를 저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저승. 그죠? 저승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월곡의 죽음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용추동 밖이요 구름다리 위로다.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느라. 뭐 하려고? 만나려고. 그럼 꿈은 당연히 월곡과의 만남의 공간이죠. 그죠? 만남의 공간이에요. 그럼 꿈에서나마 만나고 싶어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월곡이 그만큼 그립다. 그죠? 그리움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외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외가 산이죠. 산은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대. 그럼 여기서 산과 구름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알 수 없어. 그치? 산이 첩첩하고 구름이 잦았는데 이 산과 구름이 속세와 나를 단절해주는 건 좋은 거잖아. 그쵸? 이 속세가 아까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외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그 뒤에 보세요. 고인의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산과 구름은 고인의 집을 못 바라보게 하는 어떤 장애물을 장애물. 그죠? 장애물의 상징이네, 얘는. 장애물. 그럼 이거 표시 어떻게 해야 돼? 세모로 표시해야지 사실은. 그쵸? 매가 첩첩하고 구름이 잦아서 고인의 집터가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애물 마이너스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고인의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 없다.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하노마. 실제로는 못 가고 마음만 길을 알아두고 오락가락하노라. 이 말은요,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이 부분이랑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하노라는 의미상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실제로는 못 가는데 꿈에 가서 만나. 그리고 또 내 마음만, 그치? 길을 알아두고 그 사람이 그리워서 오락가락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월곡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나타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고인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죽었네. 그쵸? 이 사람 지금 이 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월곡을 이 고인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이 구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고사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나왔네. 상산의 체지야. 여기 나오네. 이거 뭐냐면, 상산사호라는 고사가 있어요. 이 상산사호가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있네. 한나라 고조 때 네 사람의 백발 노인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해서 상산에 숨어서 버섯을 캐며, 영지버섯을 캐면서 살았대요. 그러면 이제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사는 이 상산사호, 그죠? 네 명의 이 늙은이들, 이 노인들이 바로 이 상산사호라는 고사인데요. 자, 보세요. 상산에 채지하러, 영지버섯을 캐러, 부디 넷이 갈 것인가? 굳이, 여기서 부디는 굳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굳이. 네 명이 갈 필요가 있냐? 굳이 네 명이 갈 필요 없잖아. 네 명이나 맞춰서 갈 필요 없잖아. 따라올 리도 없는데, 우리 둘이 갑시다. 우리 둘이 누구야? 바로 화자와 월곡이겠죠. 그죠? 화자와 월곡, 우리 둘이 갑시다. 가옵시다. 무슨 형이야? 청유형이죠. 청유형. 근데 거기에 왜 가냐면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을 듣지도 보지도 맙시다. 세상이 너무 마이너스니까 듣지도 보지도 마옵시다. 그러니까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살자라고 뭐뭐 하자라고 청유형 어미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청유. 그죠? 그럼 청유를 통해서 화자의 뭐 소망이나 아니면 뭐 의지나, 그죠? 의지 이런 걸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이 상사사호라는 지금 이 고사를 인용한 거고요. 그죠? 인용한 거고. 그럼 상산에 체지하는 건 긍정적인 거네. 여기서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사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굳이 넷이 갈 것인가? 여기에서는 넷이 갈 필요 없다 하니까 서리법이 사용됐고요. 그리고 따라올 리 없는데 왜 따라올 리가 없을까? 이 현실에서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이너스야. 그죠?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없어. 따라올 리 없는데 라는 것은 세상이 지금 이 속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이너스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이 정은의 월곡 답가를 보시면요. 이 속세에 대한 되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태도는 마이너스고요. 그죠? 이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태도는 마이너스고 이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은 월곡은 플러스다. 그러면 이 속세와 속세의 성격과 그리고 이 월곡이 지닌 이 성격은 당연히 대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월곡의 가치 그리고 내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속세의 가치를 모두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됐죠? 그죠? 제가 너무 빨리 했나요? 네. 이해가 갔을라나 모르겠네. 어쨌든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게요. 옛사람, 지금사람, 입목곱이 같건만 얼굴 생김새가 비슷하건만은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워하는가. 하지만 지금도 옛사람이 계시니 그 지금 계신 그 옛사람은 월곡을 의미한다. 됐죠? 그래서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벗이라고 표현해서 친근감 있게 표현해서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성송으로 울타리 삼고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청송과 백운은 상징적 의미가 둘 다 플러스, 지조절개 그리고 이속세와 단절된 삶을 나타낸다. 울타리와 장도 아까 전에 단절의 의미. 이때 단절은 플러스 왜? 속세가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럼 뭐 대구법도 있다고 했고 초옥 삼간에 숨어 계신 이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소박한 삶, 안분지족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숨어 계신 저 내 번님 이 월곡 흉중에 그 사람이 흉중에 진념이 없으니 사리사욕이 없으니 욕심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번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용추동 밖 내가 있는 곳 밖이요 구름다리 위로다. 이 용추동은 화자가 있는 곳이니까 화자의 거처일 수도 있고 이승일 수도 있다. 그죠? 구름다리 위는 실제로 그 월곡의 집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월곡이 사는 곳일 수도 있고 월곡이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승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꿈은 만남의 공간이고 그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다. 외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 이때 이 외와 구름은 마이너스 왜 고인의 집터를 바라보고 싶은데 얘네들은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고인의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 없어. 안타까워. 그죠? 안타까워.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 하노라. 그래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고 상산에 체지하러 이건 뭐라고? 고사를 인용했다고. 그죠? 중국 고사를 인용했다. 상산에 체지하러 부디 내시 갈 것인가? 내시 갈 필요 없다. 서리법. 따라올 리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갑시다 하고 지금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월곡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부분은 다 혼자서 독백체야. 독백체. 혼자서 얘기하고 있는 독백체인데 여기 부분 따라올 리 없는데 우리 둘이 갑시다. 세상에 어지러운 일은 듣지도 보지도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여기 부분만 이 월곡에게 그죠? 월곡에게 말을 건네는 그죠? 건네는 어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 속세가 마이너스니까 속세의 어지러운 일들은 듣지도 보지도 맙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죠? 지금 이 작품은요, 아까 전에 여기에 수록된 요거 1, 4, 5, 7, 9 말고도 나머지 부분은 꼭 공부를 언젠가는 6월 모의고사 전에는 꼭 해두시는 게 좋다. 네. 너무 빨리 했다. 그죠? 네. 여러분, 열공합시다. 안녕.